생활 공공자들 일하는 것보다 교도소가 편하다. 일본 뉴스. GDP 세계 3위인 선진경제대국 일본이라고 하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15.4%로 G7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사회에는 나무 물건 등을 훔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절도나 도둑질, 점도둑 등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만비끼라는 단어는 슈퍼 등에서 물건을 사는 척 하다가 몰래 훔치거나 훔친 사람을 뜻합니다. 만비끼가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일본 방송에서는 고정적으로 슈퍼에서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다 붙잡히는 장면을 방송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입니다. 슈퍼 측에서는 민간 경비회사와 계약을 해 슈퍼 내 손님으로 가장해 만비끼를 붙잡는 G맨을 배치할 정도입니다. 슈퍼에서 만비끼로 붙잡힌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제작해 2018년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만비끼 가족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만비끼 가족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도쿄 변두리에서 할머니의 연금과 만비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가족 아닌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 속 좁은 아베는 일본의 수치를 세상에 알렸다며 황금종려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외면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생활하기 힘들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만비끼를 하거나 경범죄를 저질러 붙잡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10월 14일 더 골드 온라인에서는 일하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것이 편하다. 생활 공공자를 범죄로 끌어들이는 형무소의 생활 환경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논픽션 작가 이시이 고타의 세계와 비교해 알 수 있는 일본 빈곤의 리얼이라는 책에서 일부 발췌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일본 형무소는 수용 인원수가 정원 과다가 되는 등의 문제는 있지만 개도국과 비교하면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월 등의 행사에는 특별한 식단이 준비되어 있고 가수 임원 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 여자 형무소에서는 직업훈련으로 네일 아트나 미용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건강을 해치면 약을 받을 수 있고 증상이 나쁘면 수술도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의 내 생활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실수령 10만엔 이하로 생활하고 있거나 노인으로 고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형무소에 수용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현실이 있다. 최근에도 한 스포츠지에 40대 남성이 일하는 것보다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이 편하니까 라며 일부러 총도법 위반을 저지른 남성 기사가 게재됐다. 남성은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부터 무단 결근했다. 체포시 소지금은 13엔으로 공원에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 야외에 골판지를 깔고 홈리스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죽을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할 바에야 형무소에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고 새끼를 먹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는 그런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형무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일정수 존재한다. 이런 범죄자 중에는 지적,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범 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장애로 인해 사회의 불편함을 느끼고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경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법무성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신규 수용자는 16,620명인데 이 중 지적장애로 인정되는 레벨인 지능지수 69를 밑도는 자는 3,317명에 이른다. 심지어 테스트를 볼 수조차 없는 사람이 406명, 즉 새로운 수용자 4명 중 1명이 지적장애인이다. 전원인 것은 아니지만 이 중 일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형무소에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 고의로 죄를 저지른다.
또 최근에는 고령 수용자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 2020년 검거된 사람 중 16.9%인 41,696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다. 30년과 비교하면 5배다. 이런 고령자가 저지르는 죄의 대부분은 경범죄다. 전체의 69.5%가 절도이며 여성만 보면 89.5%나 된다. 생활이 어려워진 고령자가 절도 행각을 하거나 형무소 쪽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무전취식을 하다가 붙잡히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커뮤니티가 사라진 마을에서 심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령자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형무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의식주를 마련해 주고 간병 서비스까지 따라온다. 이래서는 형무소 생활에 안심을 찾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일본에서는 나라가 어떻게든 해준다. 사회보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 눈앞에서 어려운 사람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국가나 사회보장 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은 범죄자에게 상냥한 나라이긴 하네요. 여간 흉악범죄가 아닌 한 갱생을 제일로 생각해준다. 그 이면에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간다. 형무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형무소 쪽이 낫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서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간의 이미지만큼 편하지 않다.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수용자, 형무관 모두 더러운 인간도 많이 있고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놈은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지만 다소 생활이 힘들어도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형무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히 나보다 늦게 일어나고 빨리 잘 수 있다. 새끼에 곤란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오락은 없겠지만 생활만 잘나보면 분명히 나보다 건전하게 매일을 보내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형무소도 생활보호도 그렇지만 너무 편해서는 안 된다. 더 힘든 곳, 엄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쪽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면 안 돼요. 다음 댓글입니다. 이런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든 것은 역대 정치인들이다. 당연히 일을 할 수 있고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국가라면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형무소에서 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형무소는 죄를 갚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은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착취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부유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혁명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입니다.